주식시장도 괜찮습니다. 지금 한쪽에서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커지고 있지만 미국 증시는 오늘까지 상승을 해서 지금 나흘 연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먼저 다우존스 지수 먼저 볼게요. 0.2% 오늘 올랐고요. S&P 500은 0.4, 나스닥 지수는 0.7%나 상승을 했습니다.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 오늘 증시에 나왔던 주요 이슈들도 증시에 우호적이지 않았어요. 오히려 좀 나빴거든요.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올랐습니다. 자,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저희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죠. 네, 우리 쭈쭈베이비님 안녕하세요. 아침 인사 제일 먼저 오늘 해주셨습니다. 너무 감사를 드려요. 아침 편안한 시간 지금 보내고 계시죠? 저희와 함께 더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오늘 일단 이슈가 좋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9월 FOMC 회의 이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. 이때 이 연준 인사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나가 이제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 거죠. 봤더니 금리 한 번 더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발언을 한 인사들이 다수였습니다. 그 내용을 지금부터 좀 볼게요. 추가 긴축 필요성,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리자, 이제 다 왔다. 이 의견이 물론 좀 엇갈리기는 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한 번 더 인상을 하는 게 맞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이 더 쏠려 있었던 9월 회의였다고 합니다. 다만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했던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 목표치 2%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우리가 딱 갖게 될 때까지는 높은 금리 상황을 유지해야 된다.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냥 동결로 갈 수도 있지만 인하를 빨리 하지는 않는다라는 의견에는 모두가 다 만장일치였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회의 이후에 다소 매파적인 발언들로 느껴질 만한 그런 발언들이 계속 줄을 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연준 안에서도 계속 우리 이제는 좀 한 목소리를 내자로 어느 정도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인플레이션 2%이 목표치 달성하기 전까지 높은 금리 상황은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는 동일한 메시지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같이 했던 얘기는 우리 뭐 미리 금리 한 번 더 올리자. 지금부터 동결하자. 이렇게 경로를 설정해 놓지 말자. 그때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서 우리 결정하자. 정말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 가능한지 그걸 체크하면서 우리 정책 펼치자. 뭐 이렇게 또 뜻을 모았다. 이게 9월 FOMC 회의의 주된 어떤 방향이었다고 합니다. 여기에 이제 경제에 대한 또 우리 연준 인사들의 평가 이 내용도 같이 실렸었는데요. 연준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미국의 경제 회복력이 참 강하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. 다만 위험 요인으로는 지금 자동차 노조 파업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고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. 이런 우려를 제기를 했다고 해요. 다만 이게 일시적일 것이지 뭐 긴 이슈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고 또 하나는 이 가계 소비 경제에 대한 우려들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먼저 대출 조건이 좀 까다로워졌어요. 여기에다가 정부의 재정 부양 정책도 물론 약화되고 있죠.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와 비교했을 때 많이 약화가 됐죠. 여기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제기됨에 따른 이 소비 영향,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 이제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일부 가계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뭐 지원금 같은 거 받았던 거, 저축해 놓은 거, 이 저축해 놓은 거 갖다 쓰면서 이 저축량이 많이 줄고 있고 그럼 이게 바닥이 나면 나중엔 소비가 위축된다는 거죠. 거기에다가 지금 바닥이 난 사람들은 대부분 신용대출을 통해서 좀 살고 있더라.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된다라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런 분석들이 나왔다더라. 그래서 이 자체로 보면 약간 확실히 9월 회의는 매파적이었구나라는 느낌은 나요. 그런데 지금 연준 인사들은 하나같이 금리 더 올릴 필요 없어요라는 멘트 하고 있죠. 그 근거로 다들 국채 수익률이 미리 너무 많이 올라놨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정책 금리를 더 올리지 않아도 그만한 효과를 낼 것 같아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건 이미 과거잖아요. 의사록은. 그러다 보니까 현재
이들의 색채가 변한 데 대해서 시장은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랬구나로 그냥 넘어가지 이게 하나의 큰 재료로서 간밤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물론 이게 공개되면서 잠깐 뭐 시장이 약간 뭐 약보합으로 돌아서고 뭐 이런 흐름들도 있었습니다만 확실히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두 번째.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. 원래는 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먼저 나오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먼저 공개가 좀 됐어요. 이게 전월 대비 0.5%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. 시장 예상이 0.3이었으니까 예상보다 높게 나온 거예요. 왜?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생산자 물가에 또 영향을 미쳤구나 이런 해석이 되는데 다만 시장에서는 그나마 안도한 게 그래도 8월 PPI보다는 좀 낮아졌네. 좀 둔화됐네. 여기에 또 위안을 삼았습니다. 시장은 확실히 악재보다는 그 악재 속에서 뭔가 호재가 될 만한 게 뭐 없나? 이제 거기에 좀 주목하는 듯한 분위기. 지난주 말부터 해서 계속 감지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오늘 증시에서도 뭐 똑같은 흐름으로 좀 작용을 했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요 국채 수익률일 겁니다. 10년물 국채 금리가 4.56%까지 좀 낮아지면서 전일보다 거의 10bp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국채 금리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시장의 그런 기대감들이 정말 이렇게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국채 수익률이 뭐 아마 안전자산 선호 현상도 좀 작용을 할 것이고 뭐 이렇겠지만 그리고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고 이런 게 다 작용되고 있겠지만 이 부분이 결국 증시에 있어서도 큰 위안을 줬다.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요 이슈 하나는 오늘도 간밤에 새로운 새내기주 하나가 등장을 했습니다. 버컨스톡이라는 기업인데요. 이 기업은 250년 역사를 가진 독일의 샌들 브랜드라고 합니다. 근데 뉴욕 거래소에 신규 상장을 했어요. 그래서 공모 주가는 46달러. 이 공모가 희망 밴드가 44에서 49달러였는데 약간 또 하단 쪽에 가까운 공모가가 설정이 됐죠. 그런데 주가가 40달러까지 밀렸습니다. 그래서 공모가 대비 거의 13%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이것도 꽤 큰 규모의 IPO였는데 이미 우리가 투자자들이 좀 당했죠. 네. ARM 그리고 그 인스타카트 그 식료품 배송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상장 좀 화려하게 했다가 결국 다 공모가 밑으로 떨어지는 그걸 우리가 또 최근에 경험들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IPO 시장이 다시 막 살아나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나중에 주가 막 밀리는 거 보면서 공모가 높게 산정된 거는 결국 다 밀리더라. 그리고 IPO 아직까지는 옛날같이 그렇게 불장은 아니네. 뭐 이런 게 또 우리가 학습을 했죠. 그래서 그런 학습 효과로 인해서 오늘 버컨스톡은 좀 많이 밀렸다. 근데 오히려 이게 밀리면 앞으로 흐름은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처음에 많이 펼쳐놓고 그 줄줄줄줄 밀리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제자리 찾고 거기부터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주요 이슈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시장에서는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